깔고 가는 표현이라고 돼 있죠. 여러분 이제 잠깐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.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시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될 거냐면요. 여기 막 중간에 가다가 여기 벗이 있거든요. 반박이잖아요. 이제 우리가 이건 알았죠. 결과는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. 근데 결과가 그대로라고 돼도 원인은 바뀌어야 되죠. 이렇게 아까 전에 배운 거에 따르면.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실 때가 있을 거냐면 아예 그냥 똑같은 말이 그대로 한 번 더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. 분명히 벗인데 어떻게 첫 번째 문장의 인과관계 논리를 그대로 갖다 썼지? 이거는 가능하죠. A가 안 되면 B가 안 된다는 강조 논리가 있으니까. 근데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첫 번째 문장에 써있는 얘기가 벗 뒤에 그대로 써있지? 이런 일들이 보일 겁니다. 엄청 많아요. 국어로 된 그래도. 그럼 마치 이것은 뭘 뜻하게 되는 거냐면 한 번 반박이 됐다가 다시 반박이 돼서 얘가 일로 돌아온 거다 말고는 설명이 안 되죠. 이런 경우가 생겨요. 바로 이 포인트를 우리는 깔고 가는 표현이라고 할 겁니다. 그래서 그 깔고 가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오늘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. 여러분 글이라는 걸 읽다 보면 아니 글보다도 그냥 우리 영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오디션 프로를 좋아하거든요. 저는 이런 꿈을 가진 청년들의 도전을 좋아하는 편이에요. 특히 또 이제 제가 힙합을 되게 좋아해서 약간 차에서는 랩밖에 안 듣습니다. 근데 제가 쇼미더머니를 좋아했어요. 랩 실력은 안 되는데 원래 제 꿈이 유명해져서 인기발로 한번 나가서 욕은 좀 먹어도 래퍼들 얼굴도 보고 친해지는 게 제 목표였는데 쇼미더머니가 이미 끝나버려서 이제 그걸 못하게 됐습니다. 어쨌든 하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오디션 프로를 보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. 이거는 정말 거르지 않고 다 그래요. 갑자기 이제 어떤 참가자가 나타납니다. 뭐 기존에 잘하던 친구도 있지만 신성으로 나타난 어떤 새로운 참가자가 있죠.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거나 랩을 해요. 심사위원들이 난리가 나요. 와 대박이다 얘. 뭐 어디서 나타났니? 이게 이 프로의 존재 이유다 막. 사실 이거 다 잘된 애들 약간 편집해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그 첫 번째 방송이 끝나고 나면 스타가 돼요. 두 번째가 됩니다. 꼭 두 번째가 되면 뭘 하냐? 자기가 안 하던 장르를 합니다. 원래는 이 장르를 하던 애인데 갑자기 새로운 장르를 도전해요. 제가 듣기엔 별로 같은데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런 전문가들이 듣기에는 신선했는지 뭐 이러는 거죠. 난 솔직히 너가 장르가 고정된 줄 알았는데 너 모든 장르가 소화 가능하구나. 너 대단하다. 내가 널 오해했다. 넌 대박이다. 더 스타가 되죠. 팔로워도 엄청 늘어나고. 맨날 이런 일이에요. 진짜 맨날 이래요. 이제 가다가 탑10 가기 직전이든 라운드 3가 됐든 갑자기 예고편에서 얘 울고 있어요.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끝나요. 그럼 이제 오디션 프로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은 알죠. 얘는 최소 탑5라는 걸. 절대 거기서 떨어질 리가 없죠.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깔고 가는 표현의 포인트예요. 방송에서도 꼭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화가 되면 얘 울고 있어요.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보면 목 관리를 못해서 목이 쉬었대요. 전 개인적으로 비겁하다고 생각해요. 그것 또한 격연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함으로써 이 친구는 많은 걸 깔고 가게 됩니다. 못하면 목 때문인 거고 잘하면 그 목도 이겨낸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고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 되죠. 그럼 이제 처음에 오디션 프로를 하면요. 바로 잘해요. 울면서 올라갔다가 바로 잘해요. 심사위원들도 걱정하는 눈빛인데 바로 잘해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. 근데 이게 너무 식상한 거죠. 깔고 가는 편이 좀 길어져요. 그럼 진짜 올라가요. 진짜 못해요. 근데 원래 여기까지는 바로 탈락이었는데 갑자기 탈락 대기로 바뀌어요. 그러니까 집에는 안 보내요. 그리고 다 경연이 끝나고 이대로 끝낼 수 없다. 갑자기 패자부활절이 생깁니다. 정말 이게 너무 이걸 공식적으로 지켜서 좀 마음이 아픈 정도인데 갑자기 패자부활절이 되고 갑자기 노래 부르고 얜 부활해요. 그리고 탑5는 가죠. 이런 거예요. 여기가 다 깔고 가는 표현입니다. 어차피 잘할 건데 중간에 한번 요 반대될 만한 포인트를 보여주는 거 이런 게 보통 깔고 간다라고 합니다. 재미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. 그럼 이제 그래서는 이게 언제 나타나는 거냐? 재미를 위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럴 때 나타나게 되겠죠. 제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제 주장에 누군가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.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말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술 마시면 간암에 걸린다. 너무 빈약한 주장이에요.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반박이 되거든요. 선생님, 저희 할머니는 나이가 80이신데 매일 소주를 2병씩 드셔도 건강하시다. 그럼 반박이 되잖아요. 라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죠. 물론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이 간암에 걸리는 건 아니다. 두 번째 문장은 술 마셔도 간암에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. 이 말을 왜 했죠? 극단적인 사례 들고 와서 반박하지 말라고 제가 먼저 깔아둔 거예요. 제가 먼저 그 말을 깔아둔 다음에 다시 저는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는 건 분명하다. 결국 저는 술 마시면 간암에 걸린다는 주장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. 이런 게 깔고 가는 표현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간에 이런 깔고 가는 표현들이 낄 수 있다 정도를 머릿속에 인지만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한 독해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. 됐죠? 근데 이거를 제가 아주 강조하지 않고 그냥 설명만 해준 건 언젠가는 들어야 될 얘기인데 글의 논리를 설명하는 김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여기서 이런 거죠. 술 마시면 간암에 걸릴 수 있다. 이 글의 주제는 뭐죠? 간암에 걸릴 수 있는 이유. 간암에 걸리는 이유. 물론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이 간암에 걸린다는 건 아니다. 술 마셔도 간암에 안 걸릴 수도 있는 건 맞다. 이건 마치 이거랑 똑같죠. 제가 여러분이랑 상담을 하는데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다. 인정하는 건가요? 아니면 반박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건가요? 보통 읽고 다 반박하려고 하는 거예요.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어. 근데 내 말 좀 들어봐.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매일 소주를 2병씩 마시는 사람과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않는 사람 중에 매일 소주를 2병씩 마시는 사람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건 분명하다. 결국 뭔 얘기하는 거죠? 간암에 걸리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. 술 때문이라고.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. 그럼 돌고 돌아 이 글의 주제는 간암에 걸릴 수 있는 이유가 주제가 돼요.
뭐 그러다가 있든 말든. 이런 게 여러분 깔고 가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깔고 가는 표현이 생김으로써 글은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뭘 활용해야 되는지를 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런 건 여기까지를 왜